소울과 함께합니다. 저는 임용수입니다. 네, 이재국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번트맨이 녹화한 게 지금 방송이 몇 회째죠? 네, 이번에 이제 8회째 됐죠? 8회째? 네. 8회째면 이제 알만한 분들 다 아시는 거죠? 네, 장안의 화제죠. 장안의 화제? 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거의 미개인에 가까운 거죠? 줄을 썼습니다, 이제 포스트비도 하려고 그러고. 휴대폰을 안 쓰시는 분들이거나. 네. 어쨌든 제가 이제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면 할수록 저희도 그냥 야구를 보는 느낌에서 이제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또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소통도 하고, 그러니까요. 편안하게 이렇게 뭐 옆에서 이명수 캐스터하고 저하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한다. 그냥 그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은요 이만수 감독과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만수 감독을 빼놓고는 포수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분과의 인터뷰를 좀. 만수 이만수 감독이 땀이 정말 좋거든요. 그럼요. 항상 이만수 감독 만나면 이기자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시니까 저도 네 하면서 이렇게 활기차는 그죠.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 가면 어이 동생. 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 이만수 감독의 동생 성함이 이용수랍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고. 아 그래서 동생이 된 거예요? 네. 중간은 이천수가. 아 이재욱 기자 가끔 빵빵 터지게 한단 말이에요. 아 나 네. 미치겠어. 어쨌든 오늘 이만수 감독과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만수 감독의 목소리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번터뷰 시간입니다. 헐크 이만수 감독입니다. 네. 프로야구 초창기에 정말 세레모니도 그렇고 뭔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요. 네. 초창기 때 어쨌든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렇죠. 팬들을 좀 흡입할 수 있는 네. 잡아당기는 그 묘한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그분이 라오스에 가서 활약을 할 줄은 정말 예상 못했는데요. 그렇죠. 프로야구 감독을 하고 또 재능 기부를 하고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정말 라오스의 야구의 씨앗을 뿌리는 그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행보가 정말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은 모범이 되는.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우리한테 또 다른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또 이만수 감독이 신앙이 투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뭐 집, 교회, 야구장 이 네. 세 군데만 안 가고 막 그랬던 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라오스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이만수 감독하고 먼저 이제 인터뷰 약속을 할 때 네네.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라오스를 지금 가 있는 상황이라서 오. 라오스에서 전화가 잘 터지는데 있기로 약속을 하고 아하. 지금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야 이게 이제 번트맨이 국제적으로 나가는구나. 네. 기다려라 트럼프 곧 간다.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통화가 연결이 되네요. 약속 있으면 해야지. 그래서 라오스에 지금 가 계시고 하니까 혹시나 연결 안 될까 싶어서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아니. 저 한국 들어왔어요. 아침에 지금. 언제? 지금 들어왔어요. 아, 라오스에 계시다가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이 약속 지켜야 되잖아. 아, 이 번트맨 약속 때문에 이게 또 기구까지 하신 건가요? 그러면? 감독님 네. 동생이에요 동생. 알고 있어. 오랜만에 또 저희 또 번트맨 시청자들 야구 팬들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안부 인사 좀 전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 이만수입니다. 저 방금 이제 라오스에서 들어와가지고 네.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방송하는지 모르고 네. 아, 네. 우리 임용수 씨하고 이재국 씨하고는 뭐 잘 아는 사이다. 네. 농담으로 이래 이야기했는데 이게 녹음이 됐네. 아니 근데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감독님. 실제로 잘 아는 사이잖아요 우리. 그거 맞죠? 그래도 좀 조심해야죠. 에이. 가장 먼저 여쭙고 싶은 질문이 어떻게 라오스를 가게 되셨어요? 2013년도 11월 말에 네. 라오스에 있는 대표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감독 2년차 할 때인데 그럼 제가 이제 시간 되면은 가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거절인데 네네. 이분은 그거 진짜로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뭐 이틀에 한 번씩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 언제 들어오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도구를 한 개 또 이렇게 많이 좀 보내주고, 네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제가 이제 마지막 그 SK 와이번스 감독할 때라 선수들이 그 입고 있던 유니폼들이 뭐 1년 입으면 다 버립니다. 그렇죠. 그것을 다 수거해가지고 제가 한 달 뒤에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SK 와이번스 상군이더라고요. 유니폼 입고 있는 것이. 예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2014년도 11월 12일부터 네. 제가 라오스 들어가서 야구를 이제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참가를 또 하죠. 처음으로 그죠? 그 나라가. 네, 제가 이번에 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8월 18일 날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일단은 저희들이 야구 창단한 지 이제 5년째밖에 안 됐다 보니까 예선전을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팀이 첫 게임이 이제 태국입니다. 네. 네. 두 번째 경기가 스리랑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이기면 좋겠지만은 저희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저희들 기량이 중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정도 실력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실력 가지고 뭐 이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5년 안에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야구 불모지 라오스에서 아시아대까지 이제 출전한다는 것이 솔직히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오. 불가능 같은 일을 네네. 이렇게 또 놀랍게 또 이렇게 아시아대에 또 참가하게 되고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기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말씀해 준 것처럼 2013년에 정중한 거절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문득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한국에서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간혹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네. 그는 야구 불모지고 야구 불모지 라오스에 야구 없는 이 나라에 야구를 좀 보급해서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과 이제 비전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하게 됐는데 2014년도 11월 12일 들어갈 때 네. 거의는 학생들은 진짜 막 헐벗고 운동화도 없이 맨발로 오고 또 그래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선수들을 이제 모집했습니다. 모집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꿈이 있느냐 이러고 하니까 네. 깜짝 놀란 것이 자기들은 하루 3끼 밥 먹는 것이 꿈입니다. 하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야구 가지고 이 애들한테 좀 희망을 줘야 되겠다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딱 지나고 나고 보니까 야구 가지고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감독님 스스로 어찌 보면 야 이게 내 운명이었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네요. 사실 50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야구 때문에 사랑만 받고 보다 보니까 이제는 남은 인생을 야구 갖고 재능 기부도 하고 예. 이들로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아. 그래서 남은 인생은 진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좀 사회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라오스나 제2의 또 다른 나라도 야구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또 찾아갈 생각입니다. 선수들 지도하면서 네. 느끼는 그 보람? 여기서 프로 선수들 지도할 때와 어떤 차이가 가장 큰지 궁금합니다. 저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네. 많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는 현역 때 최정상에 서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쳤는데 그때는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현역을 떠나서 진짜 야구의 불모지 라오스 건너가서 야구를 가르칠 때 제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지금입니다. 하하. 진짜 그 순수한 마음 저보고 딱 안기면서 아짱 그럽니다. 아짱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선생님 그래요. 제가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야구의 레전드라는 그런 것을 이 선수들도 알고 있죠, 이제는. 예, 이제는 뭐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개방이 되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네. 이 애들을 유튜브로 해서 많이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애들도 어떻게 저 이름을 딱 치니까 그게 다
한글이니까 얘들은 몰라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동영상이 뜨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선수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저기 그 처음에 감독님 뵀을 때는 어떤 동네 아저씨인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죠? 라오스가 이제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나라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가니까 외국인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눈초리였어요. 네네네. 처음에 가서 한 3일 동안은 애들하고 이렇게 눈도 마주치지 못한 상태였고 말도 못했는데 이 애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애들한테 뭐 엉덩이 만지고 소리치고 허그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한 4일째부터는 얘들이 막 다가오면서 마음으로 통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독님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가서도 그 미국 사람들하고 허그하고 그러다 보니 빨리 친해지고 또 라오스 가서도 또 그러고 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뭐 감독님 너무 낙천적으로 뭐 이래 한다. 그런 제 성격 때문에 미국이나 그다음에 라오스 가서 거리낌 없이 선수들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베네핏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말고요. 라오스 현지인들이 감독님께 굉장히 많이 고마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야구를 야구 협회도 없기 때문에 야구 협회를 이제 설립도 해야 되고 또 정치인을 만나서 정치인들이 그 야구를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이렇게 전파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생 50년 동안 한 길로 야구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쪽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라오스 선수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라오스 정부에. 예예. 여기는 장관도 있고 뭐 차관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오니까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정부 사람들이 어느 누구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제가 이야기하면 필요한 거를 다 들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공사진들이 들어가서 댐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던데 현지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또. 안 그래도 어제 네. 교육부 차관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오스 댐이 붕괴돼가지고 국민들이 침체된 상태에서 우리들이 지금 아시아대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힘들어하는 국민들한테 용기와 힘을 주겠다 이러니까 그 있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 외교관으로서 그러니까요. 참 좋은 이미지로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들하고도 조금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댐 붕괴 수술을 위해서 우리 이만수 감독께서 불철주야로 뛰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또 이 국내에도 다니시면서 재능 기부도 하시고 또 피칭 머신도 많이 이렇게 좀 기부도 하시고 하셨는데 작년에 피직머신 했고요. 네. 올해도 또 1억 원을 이제 피직머신을 했습니다. 매달 한 대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20대 넘게 됐네요. 사실 저 혼자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방송을 듣는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또 청취자들께서 함께 동참해 준다면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네네네. 번트맨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예. 감독님 헐크 이만수 감독의 야구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펼쳐갈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 될까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이 감독님 언제 현장에 컴백할 것입니까? 네. 많은 그렇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 컴백하는 것은 저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현장에 컴백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맴돌게 되면은 저희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이게 재능 기부를 계속 다니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이게 즐겁게 라오스와 또 한국과 또 이렇게 미국 같은데 이렇게 재능 기부하러 다니면 됩니다. 이만수 야구 스타일이 어떤 거냐 하면 늘 이렇게 활발하면서 선수와 팬과 구단과 함께 어울리면서 지금에 있는 그 성적이 아닌 진짜 우리나라가 우리 젊은 후배들이 100년, 200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야구를 좀 펼치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 아시안 게임은 라오스도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자, 그러면 앞서 또 인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 번트맨 시청자들께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특유의 그 아자 있잖아요. 요거 한번 해주시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감사드립니다. 저는 50년 동안 야구 때문에 정말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저도 남은 인생, 진짜 야구를 갖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갖고 있는 야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야구를 많이 사랑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만수 감독과의 통화를 했는데 아마 저희 느낌과 같으실 거예요. 통화를 해도 에너지가 넘치고 뭐 만나도 넘치고 그냥 늘 끓는 피 같아, 끓는 피. 같이 있는 사람의 에너지까지 이렇게 솟아나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얼마나 무더워요. 지금 저희도 좀 쭉 쳐져 있다가 이만수 감독하고 이 대화를 하고 나니까 뭐 힘이 생기는 같은. 쓱 올라가는 느낌. 그렇죠. 그죠? 그리고 참 이게 이만수 감독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평생 야구하면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받는 거에 늘 익숙하잖아요. 그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어주는 모습들, 받은 사랑을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역시 우리 인생의 어떤 길잡이 같은 느낌? 야구인들 많은 야구인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예. 말은 하기 쉬운데 그게 행동이 안 이게 되잖아요. 참 이게 실천을 한다는 게 예. 이만수 감독은 그냥 바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저희들한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떡하죠?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빚갚지? 펀트맨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재미있게 만들어 그러니까요. 드려야죠. 이자 팍팍 쳐서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만수 감독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저희도 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을 또 보는 또 다른 또 재미가 또 생긴 것 같아요. 라오스 팀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 사실 이만수 감독이 없었으면 저희가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은 쉽지 않죠. 팀이잖아요. 헐크 이만수 아자아자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과 야구계의 또 이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뻔톡 시간인데요. 어떤 기사가 올라왔는지 먼저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더워서 경기 중단, 선수협 세련이 아쉽다. 이제 리그 운영에 관한 그 룰을 보니까 그런 룰이 있더라고요. 제27조 황사 경보 발행 및 강행, 폭염 시 경기 취소 여부에 관한 시행 규칙들인데 경보 6월에서 9월에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선수들도 사실 죽은 맛이거든요. 힘들죠. 이 폭염에 뭐 정말 뭐 100년 만에 오는 더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되는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부 팬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기를 그 무더운 때 당신들이 뛰는 경기를 보러 가는 팬들도 있는데 이건 너무한 처사 아니야? 그리고 당신들은 그렇게 더가우세요. 무슨 뭐 코끼리 에어컨이라도 있고 말이지 뭐 이런 시설이라도 있지만 우린 정말 땡볕에 부채질하면서 보는데 그건 팬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처사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팬 중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공급자인 선수들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건 팬인데 저도 사실은 폭염으로 해서 이 정도 더위에 경기를 취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리그를 중단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 한 게임이라든지 하루 이틀 정도 뭐 취소를 한다 그러면 할 그건 수도 뭐. 있겠지만 만약에 한 번을 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계속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폭염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사실 뭐 기본적으로 한 2주 정도는 취소가 돼야 된다고 게임 봐요.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 한 3주 정도 또 리그가 중단이 돼야 된다면 KBO 리그가 여름철에 들어서 5주 이상 중단이 돼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겠죠. 저도 이재욱 기자와 생각의 결을 같이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수는 힘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뭐 37도, 8도라고 하더라도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아마 40도가 넘을 거예요.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대안 제시가 없었다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엔 좀 찡얼거리는 형태였어요. 아유 더워 못하겠어, 어떻게 해줘, 이걸로 끝이었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랬다면 뭐야, 덥고 힘든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올해는 더군다나 감독관들이 취소 잘 안 시켰단 말이에요. 네. 일정이 빡빡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진짜 팬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좀 유아틱한 그런 표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취소를 그럼 폭염에 시키겠다고 하면 네. 선수들이 나와서 야구장에서 훈련을 하겠다는 뜻인지 하고 나서 그럼 게임을 안 경기- 하겠다는 건지. 경기 들어가기 직전에 어. 취소를 하자는 얘기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 보고 취소가 되니까 야구장에 오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생길 수가 있고 미리 휴가를 잡아놓는 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난 롯데 팬이다. 이번 롯데 경기 일정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해운대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또 야구장도 가는 그 일정에 맞춰서 4인 가족이 있어요. 그 예매까지 미리 해놓는 그런 그럼요. 상황들이 생기는데 폭염으로 해서 취소가 된다. 그랬을 경우는 프로야구가 그러니까 경기를 단순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입점해 있는 매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데. 그렇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경기를 취소를 해버리면 그분들의 이제 생계를 어떻게 또 책임을 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산업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뭐 맞습니다. 중계 방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걸립니다. 중계 방송의 문제는 또 뭐냐면 광고에 걸리거든요. 아유, 그럼요. 광고 쪽하고 계약이 이미 돼 있는데 그것이 또 계속 취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계속 이렇게 한 2주 동안 취소가 되고 아시안 게임 해서 한 5주가 뭉뚱그리가 취소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결국 한국 시리즈는 11월 들어가기 앞뒤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하고 야구해야 돼요. 그렇죠.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끝나는데 네. 이게 11월 중순이나 말에 끝나는 일정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과연 한국 시리즈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추워서 한국 시리즈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또 이야기 나와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근시안적으로 좀 폭염에 취소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 관계자였다면 힘들다. 정말 서로 당황스럽고 힘든데 올해는 그렇게 가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서 논의한 이후에 뭔가 대안을 좀 찾아봅시다. 라는 정도의 발표를 했더라면 훨씬 좀 세련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좀 제가 볼 때도 네. 그 경기 취소하자라는 이 주장을 너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이제 확진 판정이 나오고 관중이 전염도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기를 취소하자고 그때 또 주장하는 일부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때도 만약에 취소를 했다. 그러면 취소하는 게 좋아. 이게 완전히 다 없어지고 나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도 모르는데 한번 취소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벌어지는 거고 또 재개를 했는데 또 누군가 또 확진 판정이 나면 또 취소를 멈춰?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 경기를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표현 자체는 세련되지 못했다. 이재국 기자나 저나 동의하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세운다면 지금 6시 반 경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6시 반을 맞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제 기자들의 신문 발행, 아, 마감 그렇죠. 시간 이런 영향도 굉장히 컸단 말이죠. 사실 거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취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면 시간을 좀 늦추는 건데 30분 정도나 1시간 정도 늦추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경기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투절해서 늘어지잖아요. 커브를 못 하고 끊고 가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인터넷이 또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인터넷으로 이제 경기 상보를 보고 하는 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6시 반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요. 다만 7시라든지 7시 반으로 이제 늦출 경우에 어떤 문제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팬들의 귀가 시간. 이제 귀가 시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서울 외곽으로 나가야 되시는 분들 버스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하철이 끊긴다든지 그런 거에 있었을 때 7시 반 경기를 할 경우에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늦춘다고 해도 사실 7시 이후로 늦추기까지는 조금 힘든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뭐 형편상 전 7시 시작이 딱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해가 그때쯤이면 네. 이제는 진짜 지고 야구 시작하고 한 1, 2회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 해가 이제 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시 정도면 선수들도 해가 지고 나서 게임 하는 거는 좀 낫지 않나. 본인들이 힘들더라도 네, 그럼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야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은퇴 선수들이 얘기합니다. 있을 때 잘해. 그건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 유니폼 입고 있을 때 잘해. 정말 그때가 행복할 때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이 기자도 그렇지만 또 저 언론사 떠나보니까 또 춥잖아요. 네. 저도 방송사 떠나보니까 춥더라고요. 있을 때 잘합시다. 이 무더위에 경기를 하는 선수 여러분, 관객 물론이거니와 코칭 스태프 또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자, 이제 번트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간. 솔과 함께하는 솔픽. 쏠쏠한 재미. 솔픽 포인트를 드립니다. 솔픽. 승리팀을 또 맞춰보고 문제를 풀어서 포인트를 얻는 그런 시간인데요. 프로야구 승리팀을 픽 해주세요. 솔과 함께 솔픽. 매일 매주 다양한 선물이 드립니다도 아니야. 터집니다. 이 프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지난주에 터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 네. 임용수, 이재국 반대로 가면 되더라. 자, 8월 10일 금요일 경기를 맞추는 거예요. 일단 주중 경기 매치업을 보면 광주에서 롯데 기아가 만납니다. 아, 요거 빅매치다. 네, 그죠? 재밌네요. 이게 LG, 롯데, 기아, 엘로키가 이번 주에 그냥 이렇게 그래요. 그죠? 또 네. 수원에선 두산과 KT인데 하위권 KT지만 두산한테 또 게임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희귀하네요. 이게 뭐 김진욱 감독이 두산 출신을 또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예. 리포터 선수도 또 KT로 또 이번에 가고. 맞습니다. 사실 사연이 많아요, 양 팀이. 예. 자, 마산에서는 SK NC가 만납니다. NC 무시할 수 없죠. 네. 자, 잠실에서는 삼성과 LG. 야, 바쁜 두 팀의 대결입니다. 네. 청주. 야, 또 청주는 한화에겐 참 기분 좋은 구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넥센을 상대하게 되는데 8월 10일 게임을 한번 맞춰보십시다. 롯데 기아, 광주. 저는 이번엔 기아. 전 롯데로 갈게요. 이유 따위는 없어. 그냥 아무 이유 없어. 수원 어디요? 수원에서는 두산. 전 KT. 아, 자꾸 김진욱 감독이 안쓰러워. 그래서 그래요. 단장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명예단장. 명예수석 코치. 명예수석 코치예요. 자, 마산에서는 SK NC. 야, 이거 참 힘든데. 어렵다. 저 네. NC 봅니다. NC. 저는 SK의 홈런 방망이가 터지지 않을까. 아, 이번에는 철저히 갈리는데요. 그래요? 자, 잠실에서는 삼성과 LG입니다. 삼성, LG, 네. 삼성. LG. 이노스 캐스터는 계속 LG야. 아, LG. 네. LG가 좀 전 진짜 인간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어. 저도 마음으로는 정말 그래. LG를 찍고 싶은데, 어. 근데 최근에 상황이 좀 반대로 좀 가고 싶은. 자, 청주에서는 넥센 하나. 전 아. 하나 봅니다. 하나. 저는 이번엔 넥센. 저 이번 주에는 아주 11게임은 철저히 저랑 이제 의견을 좀 달리하시는데요. 한번 붙어보시죠. 네, 누가 터지는지, 쌍코피가 터지는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이기는 게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승리팀 맞추기. 자, 여기 참여 방법 나오죠? 이 방법으로 여러분 참여하셔서 8월 10일 경기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둘지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미리 걸어놓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걸어놓고 보면 재밌어. 네, 그리고 재수 좋으면 터져. 터져. 포인트가 터져. 그러니까 네. 선물도 터져. 네. 자, 이번엔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솔픽 1대10 퀴즈. 이번에는요, 8월 10일 금요일 경기에서 실책을 가장 적게 기록할 팀을 맞추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실책을 하나도 다 10개 팀 다 기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선물을 주겠죠. 네, 아 그럼 좋네. 그죠? 그럼 여기서 그럼 실책 하나도 없는 팀 한 서너 팀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있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터질 가능성이 높네요. 맞습니다. 포인트가 맞습니다.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상위 팀들이 에러를 좀 덜 하겠죠? 네. 그렇지만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알 수 없죠? 네. 어. 뭐 사실 뭐 롯데가 올 시즌 뭐 실책이 가장 많긴 하지만 또 롯데가 또 안 할 수도 안할 있는 수도 거고. 두산이 가장 적지만 한 서너 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선수 한 명이 뭐 두세 개도 할 수 있는 게 실책 아닙니까? 야, 이거 완전 복불복이에요. 그러구나. 저는 SK 갈게요. SK. 네. SK도 실책 만만치 않게 하는데. 그날 안 할 거예요. 사실 SK가 좀 선수들을 이렇게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내야진들을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예. 원래는 SK 좀 실책이 좀 많았는데. 아, 그렇죠. 전 그렇죠. 그날은 믿어볼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확률적으로 가장 두산을 좀 찍겠습니다. 예. 실책수가 올 시즌 가장 적은 팀이고 그렇죠. 맞아요. 확률적으로도 제 선택은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어쨌든 뭐 10개 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팀도 다 실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전부 다 정답이니까. 또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또 실책을 하는지 그렇죠. 또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구의 승패라는 건 내가 상대보다 더 잘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나도 못했는데 상대가 더 못해서 내가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변수 가운데 하나가 실책입니다. 그리고 실책 그 하나로 이제 승부가 갈라지니까 그게 승부에서는 굉장히 큰 관건이 되죠. 실제로 지난 주말에 KT가 하나 만나서 황재균 선수가 3루에서 태그아웃 시키면 별 문제 없었는데 그거 놓친 다음에 정근우 선수가 빡! 그러니까. 3런 네. 그리고 끝나버렸잖아요. 그게 인생이고 야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승부는 공 하나예요. 야구에서 스코어보드를 잘 보시면요. 일단 야구 팬들 처음에 야구 팬이 되려면 스코어보드를 먼저 보셔야 돼요. HEBR
그렇죠. 어디에 더 많은 숫자가 적혀져 있는지를 딱 보시면 그 팀이 오늘 어떻게 게임을 하고 있는지가 미루어 짐작된다는 거죠. 네. 절대 에러 쪽에는 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가끔씩 또 그런 상황들도 생기더라고요. 실책을 했을 때 어떤 이제 베테랑 투수가 괜찮아. 그럼요. 고개 들어.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선수가 이제 또 당당하게 틀어버리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고개 숙이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게 해서 그죠?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쳐서 하는 것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고개만 그렇죠. 숙이고 있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야구는 누가 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싸움 아닙니까? 적어도 8월 10일 금요일에는요. 뭐 승리팀과 패배팀이 나오겠지만 10개 팀 모두 에러가 한 개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나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진짜. 아 진짜? 5게임 체제에서 어. 실책이 하나도 안 나왔던 날이 있었나? 어. 그거는 다음 방송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만들어. 일을 갑자기 만들어 왜? 궁금하게 만들어요. 궁금하잖아요. 5게임을 했는데 원인 제공은 내가 하고 일은 이재욱 기자가 만들고. 정 안 되면 진짜 최소 실책이 몇 개였는지 어. 하루 5게임을 하는데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또 쏠쏠한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솔픽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야구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근데 달력을 보니까 야, 이제 아시안 게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아, 이제 우리도 이제 응원 모드로 딱 이제 태세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일. 우리 선수들이 잘할 수 있도록 딱 때 되면 우리 야구 팬들이 또 하나로 확 뭉치잖아요. 그렇죠. 선수들도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럼요, 그럼요. 아시안 게임만 생각하고 정말 멋진 역사에 남을 맞습니다. 그런 멋진 게임들을 했습니다. 요 가까운 분당 율동공원에서 우리 전체 관람 한번 할까요? 그래서 그래요. 이기면 다 저 호수에 빠져드는 거야. 아, 왜 이래? 아직 하지 마. 아직 더위가 안 가셨네. 자, 어쨌든 번트맨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